우리가 앞에 형태소를 좀 정리를 했었어.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해가지고 일단 품사부터 시작을 하자, 다행히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고 요거를 보고서 여기 있는 품사랑 문장 성분을 5문장에 제대로 쪼개면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제대로 못 쪼갰다 그러면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문장씩 추가야. 이해돼? 유정이는 형태소부터 품사 문장까지 아니 어차피 넌 다잖아. 다 하면 돼. 그래서 유정이는 오늘은 절이랑 오른변동 더하면은 한 문장당 2개씩까지 받을게. 원래 3개 하는 거니까. 저 원래 절까지 했어요. 아, 절까지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해야 되는 거 봐봐. 형태, 품사도 문장 성분까지가 오늘까지잖아, 원래. 원래 여기 그 처음 듣는 애들은. 그러면은 3개에서 절 추가하면 하나 틀린 거 더 가지고, 오른변동 추가하면 2개 틀린 것까지 가지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나누는 게 목표야. 나 오늘 무슨 때야? 오늘 누군데? 아, 그래? 무슨 일정이 있다는데. 그냥 김포가 어떡하냐고 그러지. 김포 빠지면 힘들 텐데. 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요거 훈련문장 성분을 정리를 할 건데 한번 보자. 봐봐. 우리가 품사 이거 다 듣고서 정리하자. 아니야? 품사를 정리할 때는 품사 자체는 어때? 앞뒤 관계가 되게 중요해. 품사가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되게 많지. 예를 들면은 우리 시간에 나타내는 명사는 다 부사로 쓰일 수 있어. 하루나 뭐 어제 이런 것들은 어때? 다 뭐 하루 놀았다, 어제 놀았다 이러면은 이 경우에 부사로 쓰이는 거지. 하루가 길다, 어제는 뭐 했다 뭐 이러면 뭐야? 이거는 명사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형태가 똑같은 것들이 많고 특히나 수사라든가 아니면 수관형사 같은 경우에도 헷갈릴 수 있지.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 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수식해주면 수관형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 그래서 앞뒤 관계가 중요하다. 자, 봐봐. 품사는 우리말에서 9개 품사가 있는데 이 9개 품사는 각각 앞뒤 관계가 있어.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체어부터 보자. 체어는 왜 체어라고 했어? 몸체자지 우리 문장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몸체자를 써가지고 체어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뭐를 해? 보통은 단어 뒤에 단어, 즉 조사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문장을 형성하지. 그걸 뭐라고 그래? 항상 우리가 복용이라고 그래. 이 체어인 애들은 앞에 뭐가 수식을 해? 관형어가 수식을 하지. 관형어는 이제 명사의 해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근데 왜 관형이라고 해?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영어 앞에서 붙을 수 있는 애가 뭐해서 관사랑 해명사 있잖아. 두 개 합하면 관형사 생각하면 돼. 근데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들에 특화된 애들이고 그 외에 관형어라고 해가지고 명사 수식할 수 있는 애들의 모든 범주를 나눠보면 이렇게 4가지지. 원래 관형사이거나 아니면 체험 플러스 관형격 교사를 해서 관형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용어한 동사, 해명사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 같이 어미가 있는 애들. 다이나 용어에 동사, 해명사 있는 건 알지? 먹다, 못 바르다 이런 거. 그러면 서술격 교사는 뭐야? 뭐뭐이다 형태지. 뭐뭐이다, 찰수이다 이런 형태. 자, 그러면 거기에 관형사용된 성이 은, 니은, 덧는, 을, 리을 같은 것들을 붙여서 먹은, 빠른, 철수인 이렇게 하면 관형어가 되지. 체언이라는 애들은 앞에 관형어가 올 수 있어야 돼.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 있어야 돼. 붙을 수 있어야 되는 애들이 체언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적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 안 오는 경우도 이렇게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올 수도 있지만 적조사, 이가, 을 등을 붙일 수 있는 애들이 체언이지. 그러면 이렇게 앞뒤 관계가 형성되는 애들 중에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대명사는 그럼 뭐야, 대명사는? 내가 대명사는 항상 설명할 때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말은 대명사가 간단하지 않았어. 그녀라는 말 다 언제 들어왔어? 일제강점기 때 김동인이 그 서양 소설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단어지. 그러니까 우리말의 대명사는 대부분 영어에서 대명사 의미를 가지면 우리말도 대명사야. 명사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대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앞에 반응을 수 있고 뒤에 격조사 올 수 있는 애들 중에 숫자라는 수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명사고 이런 것들은 대명사지. 나, 너, 우리 뭐 이런 것들.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은 수사라고 하지. 하나가, 둘이, 첫째가, 둘째가 이렇게 격조사 붙을 수 있고 그 하나가, 저, 둘이 뭐 이런 식으로 관형어가 붙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앞뒤 관계가 그렇게 되면 체언인 거지. 그 다음에
용어는 보통은 어간과 어미를 가진 애들이 용어이지. 얘는 부사어에서 주를 받아. 그래서 부사어는 뭐가 있어? 부사라든가 시험 플러스 부사격 교사, 아니면 용언이나 시험 플러스 서술격 교사에 부사형 연성어미가 붙은 애들이지. 그래서 이러한 부사어에서 주를 받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용언의 뒤에는 어마어미 다가 있어야 되지. 다로 대체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이 중에서 뭐뭐 는다, 니은다. 무슨 뜻이야? 는다, 니은다는 서너말어미 는, 니은을 쓸 수 있는 경우, 현재형을 쓸 수 있는 동사, 못 쓰면 형용사로 나눠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하나 더 있지. 수식어. 수식어는 뭐야? 다른 말에 수식해주는 애들이지. 그래서 얘는 어때? 빼먹었는데 수식 관계니까 앞뒤를 뛸 수 있어. 쟤네는 어때? 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가 수식 관계니까 여기를 띄겠지. 여기 어마어미를 붙이고, 얘는 어때? 격부사는 붙이고, 앞에 반응어는 띄지. 앞뒤를 띄어야 돼.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어야 돼.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뒤에는 체언이나 도의 질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되지. 체언이 오는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해? 반형사라고 체언을 수식하는 애. 그 외에 다른 걸 수식하는 걸 부사. 관형사는 종류가 되게 많지. 성질과 형태를 나타내는 형상관형사, 대상을 지지하는 지지관형사, 그리고 숫자를 수식해주는, 수량을 한정해주는 수관형사. 그 다음에 부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성분부사, 문장부사에서 특정 문장을 보면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보면 문장부사. 이런 종류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조사는 어때? 조사는 보통은 앞에 체언이 와야 돼. 체언이 못 오는 조사가 있긴 하지. 뭐 있어? 고조사, 요. 해율체의 끝에 요는 조사야. 알고 있니? 나이나? 해율체의 끝에 요는 조사인데 얘는 뭐가 바로 뭐다? 앞에 체언이 뭐고. 하지만 대부분의 다 조사들은 어때? 앞에 체언이 붙을 수 있어야 돼. 뒤에 뭐가 오는 상관없고. 자, 마지막으로 독립어는 뭐야?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지. 감탄사는 앞뒤에 뭐가 붙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콤마나 느낌표나 아니면 음정이나 물음표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학경 이런 것들이지만 네, 아니요, 글쎄, 여보세요 전화 받을 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감탄사에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품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이 품사들이 각각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각각의 품사는 뭐야? 어떤 팀을 이루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선수들이 어때? 그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뭐야? 문장 성분이야. 각각의 선수들은 유능한 선수,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또 특정 문장 성분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 있겠지. 일단 체언이라는 애들은 어때? 우리가 복용을 해가지고 특정 격조사를 붙이면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지. 우리만의 모든 상품은 7가지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동의어 이렇게 있지. 이 7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체언이야. 그래서 우리말의 몸을 이룬다고 체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혼자 쓰이지는 않고 보통은 조사를 같이 쓰여서 이렇게 만나서 주격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 주어가 되지.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언급이 붙으면 목적어, 목격조사가 붙으면 우리말에서 보어는 무조건 어떤 경우가 나타나나? 되다, 아니다, 앞에 나나 철수가 학생이 되다,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헷갈리는 경우 있지. 철수가 학교에 합격되다, 합격되다, 뭐뭐되다 이런 건 아니야. 무조건 되다, 아니다, 단독의 경우에만 앞에 올 때야. 자,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는 어때? 서술어를 만들어주기. 뭐뭐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이다는 사실은 어때? 어미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지. 뭐뭐이고, 뭐뭐인, 뭐뭐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서술격조사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조사에 가깝을 때 복용을 한번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어때? 이 어미 부분, 이 부분이 어미잖아. 이 어미 부분에 다시 뭐를 하기로 해? 활용을 하지. 어미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자, 활용이라는 건 뭐니? 활용. 활용이 뭘까? 활용은 단어 내에서 영어처럼 어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 어미라고 부르지. 근데 복용은 어때? 단어 내에서 바꾸지 않고 단어 밖에서 다른 단어를 갖다 붙이지. 그 붙이는 단어가 뭐야? 조사라고 해. 자, 그러면 얘는 복용과 활용을 둘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형사는 아니지. 관형어는 어때? 이제 체험을 수식하는 애들인데 명사에다가 뭐야? 관형적 조사 붙이면 되고 명사에다 부사격 조사 붙이면 부사어, 명사에다 호격 조사 붙이면 동의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미를 가지는 애들들, 동사, 형용사, 아니면 시험 플러스 소유격 부사 형태들은 어떻게 어미를 바꿔치기 하는 활용을 해. 활용, 어미를 바꾸는. 그래서 어미를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될 수 있지. 종결어미나 대등중성 연결어미를 쓰면 어때? 서술어가 돼. 문장을 종결하거나 연결하면서. 또 관형 사용 전성어미 은, 니은, 덧는, 을, 리을을 쓰면 어때? 관형어가 돼.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드시를 쓰면은 부사어가 돼. 근데 그거 말고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잖아. 음기 같은 거. 얼음, 얼기, 빠른, 빠르기, 철수인, 철수이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명사형이 돼. 명사가 되진 않지. 접사가 명사를 만들기, 어미는 명사를 만들 수 없지. 명사형이 되면 어때? 다시 복용을 해가지고 모든 문장 성분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명사가 되는 건 아니야. 이 얼음과는 다르지. 아이스 얼음과 강물이 얼음이랑은 다르잖아. 요거는 동명사 느낌이지. 어쨌거나 요건 동사야. 요거는 명사고. 그래서 얘는 뭐야? 뒤에 붙어 있는 게 어미고 얘는 뒤에 붙어 있는 게 접사겠지.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어때? 관형사는 무분이 못해? 관형어분이 못하지. 부사는 당연히 부사어분이 못해. 감탄사는 당연히 독립어분이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요번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이렇게고. 그 다음에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 감탄사는 독립어분이 못하지. 그래서 각각의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장 성분들이 어떤 품사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게 이 표야. 이해되지? 이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유자재로 품사 문장 성분이 다 구분이 돼야 문장을 제대로 넘길 수 있고, 그래야 이제 품사 문장 성분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인데, 우리가 문장 성분 7가지는 다시 이제 메인 성분의 주성분이라고 그러고, 걔네들을 필수 성분이라고 다시 부르지. 생략이 불가하다는 거지. 문장 내에서 생략하면 비문이 돼.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 밥을 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착한 철수가 뭐 뜨거운 밥을 먹었다 그런 수식하는 애들은 뭐라고 해? 무속 성분 그리고 수의 성분 생략이 가능한 애들이라고 그러고, 아 철수가 밥을 먹었네. 다 같은 독립 성분들은 어때? 생략 가능한 수의 성분에 들어간다. 다만 부사어 중에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가지고 생략이 불가한 부사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할게. 서술어의 자릿수는 영어에서 1형식부터 5형식에 해당하는 어떤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형식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자리부터 세 자리가 있는데,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 숫자리. 어차피 서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려면 주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한 자리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다 주어 서술어로 구성이 돼. 그러니까 보통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한데, 근데 영어도 그렇지만 1형식, 3형식 다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국어도 그래. 국어도 어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는 동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서술어 형태로 쓰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일부 형용사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사실은 목적어나 이런 게 필요 없지. 그리고 시험 플러스 서술격 부사 형태도 주어만 있으면 돼. 두 자리 서술어 오면 어때? 이제 타동사가 나오지. 목적어가 있는 한 자리, 두 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요새는 이게 몇 자리 서술어인지 직접 물어보는 건 수능엔 잘 안 나와. 내신에서 방금 해도.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지. 뒤에 꺽쇠각을 해가지고 필수 성분이 주업해놓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적어줘. 이게 이제 자릿수 개념이 되는 거지. 두 자리는 어때? 을을이나 이가나 와과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기해주고, 세 자리는 어때? 두 개를 표기해가지고.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든가, 아니면 대단이나 같은 경우는 어때? 앞에 보어가 있으니까 주어, 보어, 서술어 형태라든가, 아니면 일부 비교나 대조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주어, 필수적 부사, 서술어 형태로 두 자리 서술어를 구성하지. 그리고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실 이게 완벽하게 두 자리 서술어는 다 이것뿐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되게 사전에 보면 되게 다양하지. 사실 되다 같은 경우에도 어때? 되다 같은 경우에 이 가가 꼭 앞에 붙는 게 아니야. 이 경우도 있어. 모든 것이 제로되다, 로우되다 형태도 나와. 사전에 보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건 대체로 이 정도야.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교, 대조 나타내는 경우나, 아니면 세 자리 서술어에서 수요동사 물건을 주고받고 빌리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삼다. 삼다는 뭐야? 뭔가 친구를 뭐뭐로 삼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로 삼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세 자리 서술어.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 하면 일단 수요동사랑 삼다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구나 정도는 외워둬야 돼. 본용어, 보조용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용어를 설명할 때 용언이 나란히 2개 이상 오는 경우들을 정리해야 돼. 용언이라는 건 우리 동사나 형용사지.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나란히 2개가 올 때 이거를 어떻게 생산한 문장 정도를 처리할 것이냐 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문장이나 절을 만들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의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라는 형태가 있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놀다 플러스 철수가 먹다 하면은 주어가 이제 거치니까 철수가 놀고 먹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합해줄 수 있는 거지. 사실 본용어 형태는 어때? 문장이 2개인 경우야. 이 경우에는 문장이 그냥 2개가 합쳐진 경우지. 그래서 이 본용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관형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면은 노는 철수, 먹는 철수 앞에서 어떻게 되기도 해? 놀고 먹는 철수. 이 동사가 2개가 나란히 오는 거지. 2개의 문장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야.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 경우. 자, 그랬을 때 본용어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의 품사가 각각 별개로 나누어져 있겠지.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장 성분도 각각 별개인데 앞에 문장 성분과 뒤에 문장 성분이 같아가지고 그냥 2개를 앞뒤로 이어놓은 것 뿐이야. 앞에가 서술하면 뒤에도 서술어, 앞에가 관용어면 뒤에도 관용어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얘는 어때? 문장이 2개인 거야. 문장 2개인 거고 원칙적으로 얘는 어때? 띄어쓰기가 원칙이야. 앞에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도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서술어, 서술어지. 품사 자체도 어때? 그냥 동사, 문장 성분도 서술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거지. 얘네도 어때? 얘네도 관형어에다가 얘는 문장 성분이 뭔지 모르지. 뒤에 조사가 온 거 같아요. 그리고 세연이라고 할게. 얘도 관형어에다가 세연. 뭐 어떻게 돼? 관형어, 세연. 즉 이제 본용어 형태로 2개가 이어져 있으면은 2개 앞뒤 문장 성분이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고 그리고 이 있는 경우는 뭐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이어질 때는 대등 연결어이나 정복 연결어를 사용하는 이어진 문장이랑 동일한 거지. 문장이 2개가 이어진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사실.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주어가 동일하니까 하나를 생략 쓰는 것 뿐이지. 철수가 먹고 철수가 논다, 철수가 놀고 철수가 먹는다. 이건데 이제 철수가를 하나를 빼버리니까 이제 나란히 용어지 2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냥 문장이 2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등이나 동속 연결 어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나 연선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을 이어질 때 사용하는 경우이지. 본용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용어 아니라 본용어 보존형어는 것들이 있지.
보조 용어는 이제 보조 동사나 보조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장이 하나의 문장인데 뒤에 게 앞에 거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지. 그래서 앞에가 메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뒤에는 서브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야. 원칙적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쓰는 거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얘네는 품사는 별도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상으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문장이 한 개야.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철수가 놀다에다가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뭐뭐뭐 있다라든가 부정을 나타내는 뭐뭐지 않다라든가 아니면은 완료나 강조를 나타내는 뭐뭐 버리다라든가 사동을 나타내는 뭐뭐게 하다 등등을 사용하면 다 뭐야?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지. 철수가 놀고 있다. 원칙적으로 띄어써야 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철수가 놀지 않다. 철수가 놀아버리다. 철수가 놀게 하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서술어 형태인데 이렇게 보조용어를 합쳐도 어때? 결국엔 똑같아. 얘 주어, 얘 그냥 두 개가 함께 서술어. 물론 품사를 하면 놀게 하다 같은 경우에 동사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문장 성분상으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인 거지. 또 예를 들면은 노는 철수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뭐뭐고 있다라든가 뭐뭐지 않다라든가 뭐뭐 버리다라든가 뭐뭐게 하다 등을 붙이면 역시 어떻게 돼? 공보조 형태로 만들어져. 놀고 있는 철수. 놀지 않는 철수. 놀아버린 철수. 놀게 하는 철수.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경우에도 여기가 동일하게 안녕으로 품사는 보이지만 물론 동사 품사는 별도야. 문장 정도는 하나. 다시 그래서 본용어는 품사 문장 정도 각각이 문장 정도 두 개가 앞뒤가 같다면 본용어 보조용어 형태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앞에가 메인이고 뒤에는 서브인이야. 그래서 품사는 두 개지만 문장 정도 단어는 한 개, 하나의 문장이 나오지. 그래서 놀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놀지 않다도 놀다고 놀아버리다도 놀다 놀게 하다도 놀다라고 생각했다. 이거 지워도 뭐 의미상 좀 문법적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얘네는 어때? 이 둘 다 살아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사어, 원형어 형태.
부사 원형 형태는 수식 관계야. 수식 관계니까 앞에가 서브 개념이지 수식해주고 뒤에가 메인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게 돼 있고 띄어쓰기 원래 수식 관계는 띄어쓰는 게 기본이야. 품사는 당연히 품사일 거고 문장 성분도 각각의 문장 성분에 다르고 있어. 앞에 문장 성분은 당연히 뭐겠어? 부사와 형태지. 수식을 해줘야 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철수가 둘다에다가 플러스 철수가 신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물론 철수가 놀고 신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를 이 신나다가 놀다를 수식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철수가 신나게 놀다가 되겠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주어, 동사어, 서술어. 또 노는 철수에다가 철수가 신나다를 수식시키면 이렇게 수식하면 신나게 노는 철수가 되죠. 이 경우에도 부사어, 원어어, 쉐어 형태가 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동등하게 메인이냐, 앞에가 메인이냐, 뒤에가 메인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하나의 단어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이제 합성문건 형태지. 합성용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야. 이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사전에 등재가 돼 있지. 사전에 나와야 돼. 합성용어는 이게 어감이 두 개인 형태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형태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통사적 합성용어가 비통사적 합성용어로 나눌 수 있지. 합성어의 일종인 거지.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있는. 통사적 합성용어는 이런 형태지. 철수가 뛰어놀다. 비통사적 합성용어는 철수가 뛰어놀다. 뛰어놀다는 어떻게 돼 있어? 어간, 어미, 어미 형태로 돼 있지. 어쨌거나 하나의 단어야. 하나의 주어, 하나의 서술어, 하나의 품사지. 비통사는 어때? 중간에 어미가 안 들어가지. 어간, 어미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에가 주어, 뒤에가 서술어, 하나의 품사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뛰어노는 철수 혹은 뛰노는 철수. 어쨌거나 얘는 어때? 이미 뛰다와 놀다가 하나가 돼버린 거지. 잘라낼 수 없어. 하나의 단어로. 그래서 용언이 두 개가 나란히 올 때 아예 하나가 돼서 붙어버렸다고 합성 용언. 근데 붙여 썼다고 하더라도 띄었을 수 있어 보이고 뒤에도 목적은 일이 더하니까 그런 분용은 본용은 각각 문장으로서 다 살아있다 그러면 본용은 앞에 게 뒤에 걸 수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부사와 본용어 형태로 네 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동사가 나란히 뒤에거나 형용사가 나란히 뒤에거나 그런 형태들은 이해되니? 자 보자. 형태로부터 자, 우리가 형태소 공부할 때는 보통 뭐 실질 형태소, 뭐 문법
문법형태소, 의존형태소, 자립형태소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 나오는 건 어근, 접사, 어미, 어간, 교사 이런 거잖아. 그거를 이제 정리 좀 해보자. 형태소는 이제 의미의 태소가 있지. 형태소는 그래가지고 의미 실질 여부하고 자립 가능 여부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반대말은 문법적 의미지. 문법적 의미는 예를 들면 사동이나 기동이나 높임, 시제, 상, 명, 강조, 완료 뭐 이런 것들이 다 문법적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만들어진 의미들을 문법적 의미가.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거냐, 앞뒤로 띄어쓸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형태소는 두 가지 종류식으로 나누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보통 실질 형태소라고 배우지만 실질 형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법 문제 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어는 얘라고 뿌리 문자를 써가지고 뿌리.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 내지는 문법 형태소라고 배우지. 근데 이렇게 잘 안 물어보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접사, 어미, 교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말에는 접사, 어미, 교사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한 거는 혼자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자립 형태소. 자립이 불가능한 거는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은 자립하건 의존하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어근이라고 그냥 부른다. 그리고 우리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없어. 독립별 형태소야. 그래서 얘네들 독립별로 나눌 때 접사라든가 혹은 어미라든가 혹은 조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이 중에서 조사는 단어 두개목을 별도의 단어야. 당연히 암기해야 돼. 조사는 암기해야 돼. 얘네가 뭐가 있는지 암기해야 돼. 그래야 얘가 단어에 붙은 건지 단어 내에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지. 우리가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나눌 때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고, 어근이면 접사일 수 없고 접사일 수는 없고 접사면 어근일 수 없어. 이거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으로 나눠. 어간이면 어미일 수 없고 어미면 어간일 수 없다. 어간과 어미는 근데 주로 누가 가지고 있어?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지. 이 중에서 어미는 뭐뭐자로 대체되는 부분이고, 이 어미의 앞부분이 뭐인 거야? 항상 어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자, 저거를 일단 나눠보자. 첫 번째는 뭐부터 줄게? 보통
보통은 조사부터 쪼개야 돼. 문장이 있을 때는. 얘가 조사지. 얘도 조사야. 조사를 쪼개고 나면 사실은 모든 조사를 쪼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어근이야. 왜? 단독으로 쪼갤 수 있는 단어는 다 어근이야. 모든 단어는 어근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쪼갤 수 있는 거지. 자, 쪼갤 때 보자. 일단은 두 가지가 이제 어근과 접사로 쪼개는 게 있어. 철수 쪼갤 수 있어? 안 되지. 3번은 어떻게 쪼갤 수 있어? 차다와. 정확히 말하면 차다에다가 니은에다가 답인데 이게 다시 쪼갤 수 있다고 쳐봐. 먹었다는 다시 어떻게 쪼갤 수 있어? 먹다와 어와 다로 쪼갤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쪼개는 방법이 나온 거죠. 일단은 어미는 어근 접사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어근 접사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어간은 어근이 되거나 접사가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자, 그래 놓고 한번 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근 접사로 먼저 나눠보자. 어떻게 나눠? 차는 어근이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차다. 니은은 차 다로 이렇게 되니까 어미니까 어미는 사실 상관이 없지. 그리고 밥은 어근이지. 먹도 어근이야. 어미, 다 어미 얘네들은 상관이 없지. 이해돼? 자, 근데 어미이면서 얘네들은 뭐야? 어간인 거지. 왜? 뒤에 차다, 먹다 이렇게 어구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철수나 밥은 어때? 그냥 어근이면서 끝나는 애들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나눌 때 어미는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어미일 뿐이야. 근데 어간은 어때? 어근이 되기도 하고 접사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어간 어미 아닌 애들이 어근 접사로 다시 나누기도 해. 자, 요거 한번 보자. 봐봐.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있어. 아름답다는 우리가 원래 크다라는 뜻이야. 아름이 이 한아름을 뜻하고 원래 고어로는 크다였는데 지금은 아름답다 뷰티풀의 이름으로 바뀌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아름이야. 적다는 어때? 얘가 형용사예요 라고 표시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접사야. 이해돼? 이 단어를 나눌 때. 근데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어때? 이 부분이 어미지. 이 앞부분은 다 뭐야? 어간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쪼개봐. 아름과 잡과 다로 나누게. 맞지? 얘는 어미야. 그러면 어근 접사 신경 쓸 필요 없지. 아름은 앞뒤로 뛸 수 있는 단독을 쓰이는 애고 어미가 아무리 아름은 다 이렇게 붙진 않잖아. 그럼 그냥 어근이야. 답이 뭐야? 어간이지. 어미 앞에 붙어있는 얘가 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지. 접사. 이런 식으로. 어간 중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어근 어간. 어간 중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접사 어간. 이해돼? 그럼 다시 마음 먹다 같은 거 봐봐. 어떻게 돼? 마음을 먹다. 실제 의미가 둘 다 있지. 어근 이렇게 봐. 어간 어미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어미고 여기가 어간이네. 맞지?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 세 개가 되지? 마음 다는 어차피 어미지. 먹은 뭐야? 어간이면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근이야. 마음은 어근이야.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어근이랑 접사가 합쳐졌으니까 뭐야? 사생활이야. 얘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으니까 뭐야? 합성어야. 합성어 사생어 기억나? 어근 플러스 접사, 사생어,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 어근 하나, 단일어. 다시 정리해줘. 일단은 자,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봐봐. 얘는 어차피 혼자 못 쓰이거든. 답, 록스럽 이런 거는 혼자 못 쓰여. 자, 우리가 어간 중에서 예를 들어보자. 뭐 먹다의 놀다의 놀, 하다의 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근데 어감 중에 접사인 애들이 있어. 록답스럽, 모모록다, 모모답다, 모모스럽다. 이런 애들은 어차피 혼자 못 쓰이지. 이 붙임표가 앞에 붙어 있다는 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향기롭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뭐야? 다 접사야. 그리고 일부 혼자 쓰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뭐뭐 하다, 뭐뭐 되다, 뭐뭐 시키다 같은 경우에도 어감 접사야. 왜 그러냐? 자, 하다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공부하다. 공부가 이미 스터디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동사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 명사이지만. 근데 얘가 여기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어때? 동사예요 라고 표시만 해주기 때문에 어감 접사인 거야. 이해돼? 문법적으로. 자, 되다는 어때? 합격되다. 합격을 당한 거지. 합격에다가 되다는 뭐야? 피동의 의미를 더해준 거야. 피동이 뭐니? 근데 이 시험 보면 있잖아. 피동이 뭐야? 당하는 거지. 뭐에 반대? 아니지. 다 이거 간단히 정리해줄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어. 먹다. 별수가 밥을. 이거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이런 문장들은 주동문이면서 능동문이야. 주동문이면서. 주동이라는 건 뭐야? 직접 하는 거고,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거 느낌 차이야. 직접은 주체의 영역인 거고, 스스로라는 건 의지의 영역인 거야. 이해돼? 자, 이 주동의 반대가 뭐야?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시키면 사동이지. 영어의 뭐에 해당해? 사역동사에 해당하고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동의 반대는 주동. 자, 능동의 반대는 뭐야? 이게 피동이지. 이거는 뭐야? 영어의 수동태에 해당해. 그리고 당하는 거야. 그래서 능동의 반대가 피동이지. 일반적인 문장들은 다 뭐야? 주동문이면서 능동문이야. 근데 보통 사동문이 되면 어때? 사동 능동인 거고, 피동문이 되면 뭐야? 주동 피동문인 거야. 이해돼? 자, 어쨌거나 여기서 되다는 뭐야?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지. 합격하다는 뭐야? 그러면 주동 능동문인데 합격되다는 뭐야? 피동이 되니까 주동 피동문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럼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잖아. 이런 것도 어감 접사야. 시키다는 어때?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지.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 사동하는 거잖아. 시키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어감 접사야. 물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때? 철수가 학생이 되다의 그 되다는 어감 어문이지. 근데 합격되다 뭐 이런 것들은 피동문이니까 어감 접사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감에 가지는 품사를 좀 정리해보면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 일단은 동사. 예를 들면은 얼다의 얼, 형용사, 마르다의 마르, 그 다음에 명사. 우리 아이스, 얼음이 되면은 얼음의 얼, 그 다음에 부사. 빠르다에다가 어간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같이 만들어 붙여가지고 빨리가 되지. 이 부분이 르가 리을로 바뀌는 거야, 어간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어간을 가지는 애들이지. 그 얘기의 동사는. 범위를 가지는 분사는 보통 용언이라고 그러는데 뭐야? 동사, 형용사, 서술격 교사가 있지. 동사는 얼다에 다가오지. 형용사는 빠르다에 다가오냐. 서술격 교사는 뭐뭐이다에 다가오냐. 자, 그럼 봐봐. 얘는 어간이지. 어간과 어미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동사의 동사는. 얘는 어미야. 자, 그럼 얘는 뭐야? 단어 내에서 어미가 아닌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네? 그럼 목분이 없어? 접사겠지. 명사와 정미사, 부사와 정미사, 명사와 부사로 바꾸는 접사.
자, 서술격조사 이다에서 다른 어민의 이 앞부분은 호칭이 있어? 없어. 서술격조사의 앞부분은 따로 호칭이 없고 이건 통째로 조사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다 앞부분에 철수 이 다까지 합쳐가지고 철수 이까지를 어간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어. 그런 견해도. 근데 원래 이 어간이라는 개념은 용언의 어미 앞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어간으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어간으로 불러도 된다는 견해도 있어. 수능에 당연히 저거가 나오기는 않아. 저걸 직접 물어보긴 않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조사만 정리하고 형태도 한번 나눠줘 볼게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번에 활용 형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고 합성어 파는 것도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조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일단은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격조사는 문장 성분만큼 숫자가 있지 7개.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가 있지. 주격조사는 보통은 이 가를 쓰고 이 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에서라는 목적 표현이나 혹은 단체나 기관에서 쓰는 에서라는 표현도 있어요. 에서나 에서는 이 가로 대체가 되는 경우에만 한해가지고 주격조사야. 그래서 얘네는 뭐 단체 기관 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걷다 보면 장소가 아니라 이런 주체가 됐을 때 주격조사라고 봐. 보통은 에서는 부사격조사야. 장소를 나타내는. 자, 그 다음에 목격조사. 목격조사는 을이지. 자, 그 다음에 목격조사. 목격조사는 이 가이고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되다나 아니다가 붙어야 되지. 그 다음에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조사가 있지. 서술격조사는 뭐뭐이다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 뒷부분이 어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하지. 어미 활용을 하면은 뭐뭐이고의 고라든가 뭐뭐입니다의 비읍니다라든가 뭐뭐이구나의 구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바뀌지. 어미가. 자, 그 다음에 반영격조사. 반영어 만들어주는 조사지 의의가 있고 부사격조사. 부사어 만들어주는 조사지 에서 에게 로 와, 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독립격조사라고 하지 않고 얘만 둘을 풀자를 쓰지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복격조사가 있지. 아, 야, 여,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격조사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보조사는 이러한 격조사를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그 앞뒤로 묶거나 혹은 그 외에 쓰이는데 보통은 격조사가 이제 보조사에서 완전히 대체되는 경우는 보통은 주격조사 2가 그다음 목격조사를 목격조사 2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로 완전히 대체가 돼.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만 먹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조사의 대표적인 예는 만, 도 같은 게 있고 그 외에도 더 많고 또 해유치의 요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철수가 학교에 가지 같이 연결어미 않아 연결어미. 자, 일단은 어떻게 쓰여? 주격조사 같은 경우 완전히 대체해서 철수만 철수도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고 부사격조사 뒤에 붙어가지고 학교에는 가지 않아 학교에만 가지 않아 학교에도 가지 않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지. 가지는 않아 가지만 않아 가지도 않아 또 않아요 이렇게 아예 끝에 붙는 경우도 있어. 다 보조사야.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지.
접속교사는 어때? 접속교사는 이제 동일 문장 성분을 연결할 때 써. 와버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부사격교사 와버랑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달라? 얘는 예를 들면 철수가 놀다, 영희가 놀다. 이러면 어때? 두 개를 합하면 철수가 놀다, 영희가 놀다, 철수가 영희가 놀다가 되게. 이 경우에는 형태가 주어, 서술어 형태인데 이 주어 두 개를 그냥 철수가 영희가 하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일한 주어 두 개를 이어주려고 와바로 바꿨을 때 이게 접속교사인 거지. 그러면 이 와바는 어때?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각 놓은 거야. 근데 이 와바는 어떤 의미가 있어?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함께 놓은 거야. 어떻게? 철수가 놀다. 영희가 놀다. 영희가 놀았는데 누구와 놀았어? 이거를 놀다를 수식해가지고 함께 의미로 철수와. 그러면 이거는 부사어지. 부사어이면서 함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 위치는 사실은 좀 자유롭지. 이 철수와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앞에 들어가면 어때? 이제 영어랑 형태가 똑같이 접속교사. 하지만 의미가 다르지. 이거는 이제 영희가 철수와 함께 놓은 거고 접속교사인 경우는 어때? 철수가 영희가 가까운 거지. 이해돼?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조사까지 정리가 끝났다. 모르겠네 이거. 괜찮아? 자, 용어의 활용. 용어 가운데부터 필기해가지고 좌우로 필기를 늘려나갈게. 가운데 자리라서 이게. 자,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고 어간 뒤에는 어마럼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간이 예를 들면 뭐 얼다, 먹다 이런 거는 어마럼이는 이게 뭐뭐다, 뭐뭐 승리다, 뭐뭐고 이런 거 다 뭐야? 그냥 어마럼이의 종류지. 어마어미는 무조건 어반 뒤에 한 개가 붙어. 한 개가. 근데 어반 뒤에 어마어미가 안 붙는 경우가 있지. 그럼 뭐가 붙어? 접사가 붙는 거야. 어반에 어마어미가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접사가 붙는데 이 접사는 뒤에 붙지. 어반어미 뒤에. 그래서 정비사라고 그래. 얘네들은 근데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 이 접사가 붙은 형태가. 왜? 얘네는 품사가 이제 동사의 형태를 벗어나서 다른 개념이 보였거든. 어떤 거? 명사나 부사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명사로 바뀌는 접사를 명사와 정비사, 부사로 바뀌는 접사를 부사와 정비사라고 부르고, 명사로 바뀌는 접사의 대표적인 게 미음, 기, 이, 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얼음, 아이스하고 바뀌거나 달리기, 명사로 아예 바뀌었지, 먹기, 지우개 이런 것들은 아예 접사가 붙은 거 명사로 바뀐 거지. 명사는 어차피 어미를 못 가지니까 접사라고 부른 거야. 이런 것들. 부사로 바꿀 때는 이나 히를 써. 근데 보통은 이를 써. 이를 어간 뒤에는. 그래서 없이, 달리 뭐 이런 것들이 부사로 바뀐 거지. 어간 뒤에 접사가 붙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통 어간 뒤에는 어마어미 한 개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정비사가 붙어 있어야 돼. 어간 뒤에는. 이해되지? 예외적으로 어근이 붙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야. 뭐 접는 칼 했을 때 접칼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붙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보통 어간 뒤에는 어마어미가 붙거나 정비사가 붙어야 돼. 물론 어간 뒤에 어간이 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좀 예외적이지. 뛰놀다 이럴 때 뛰어놀다가 아니라 어를 생략하고 뛰놀다 이렇게 가지고 어간이 붙는 경우 되게 특이한 거죠. 자, 그리고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오는 애들의 종류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는 사동피동명대사가 올 수가 있어. 이거 왜 거의 안 와? 예외적으로 깨뜨리다에 뜰이 있고 이런 거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어간과 어마어미의 사이에 오는 정비사나 사동피동명대사 빼놓고 거의 없어. 그래서 사동피동명대사가 0에서 1개까지 붙을
하나 묶거나 묶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이, 히, 리, 기, 우, 무, 추, 이우, 이키, 이키, 에 이렇게 붙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우를 이와 우가 합쳐진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차를 찾아보면 이우가 하나의 형태로 나와 있어.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사고용에서 두 개 붙은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는 그냥 흘려들어라. 그런 거는 없다. 자, 그래서 하나만 붙어 사고용이라는 거. 얘네들이 이제 사전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용 만들 때 쓰는 게 이디, 겹치는 경우도 있어. 자, 예를 들어보자. 먹다에다가 이를 갖다 붙이면 먹게 하는 사동의 의미지. 자, 이렇게 하면 사동의 의미가 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먹이라는 어간어근에다가 이라는 적사가 어떤 거지? 그리고 다는 엄마라고가 이렇게 두개 되지. 마찬가지로 피동을 나타낼 때도 먹, 히를 스피 먹, 히 받아내. 마찬가지지. 먹에다가 히에다가 그리고 어간어근 적사어미 똑같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 보다 같은 경우는 보게 하는 거나 보게 되는 거나 둘 다 보이다야. 이 경우에는 어때? 똑같이 오, 이, 다 이렇게 가는 거지. 똑같이 했을 때 보다에다가 이에다가. 우리가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자, 봐봐. 이유 같은 거 들어가면 다 찾기 어렵거든. 자, 재우다 같은 경우에 봐봐. 자다에다가 자게 하다지. 그러면 이유 이렇게 붙어. 근데 이게 그러면은 기본형이 자다인지 재우다인지 공부를 못하는데 자다에다가 이유에다가 자가 붙은 거야. 이해되지? 일으키다, 없애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사동명예사인 거지. 또 이런 것도 봐봐. 나타내다도 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에다가 나타나다지 원래. 나타나게 하다지. 이러면 어때? 사람들이 나타내다로 찾아. 그러면 단일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근데 나타나 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선어마어미가 있어. 선어마어미는 어마어미의 앞에 온다고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마어미인 거지. 선어마어미는 총 0에서 3개까지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마어미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마어미를 외워서 어미랑 선어마어미를 구분하는 건 되게 힘들어. 선어마어미 종류가 적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우리가 봐봐. 어마어미는 어차피 다 못 외운다 쳐. 어간 뒤에 얘네들이 오면 나 접사구나 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오면 나도 접사구나 어간과 어미 사이에. 그리고 선어마어미 종류 외우면 돼. 한 10개 정도 돼. 그러면 나머지 다 그냥 어마어미 1개야. 무조건 1개야 어마어미는. 자, 선어마어미는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뭐야? 높임이지. 주체 높임.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의 선어마어미가 있고,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마어미가 있는데 얘네가 0에서 2개까지 붙을 수 있고, 주체 높임은 0에서 1개까지 붙을 수 있지. 그래서 시와 시가 있지. 그 다음에 시제 선어마어미. 과거 완료. 뭐 있어? 아서시나 어서 같은 거를 써서 하나의 형태로 아서, 어서는 사전에 하나로 실려 있어. 이유가 하나이듯이.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낼 때 현재를 나타낼 때 미래를 나타낼 때 get을 쓰는데 get은 어때? 추측이나 의지에도 쓰기 때문에 다른 시제와 같이 쓰이기도 해. 막았었겠다, 먹었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현재형는 이유는 형용사는 못 사용해. 형용사는 현재형은 그냥 기본형이야. 빠르다에서 빠른다가 없이 그냥 빠르다가 현재형인 거지.
동사의 동사 구분할 때는 선어마어미 는이요. 그러니까 빠른이 아니라 빠른다. 어마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고 형용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서시 과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말은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 확정형비례도 쓰거든. 나가 공부하면서 예시형 묻혔다. 그럼 어때? 남치 쓰지. 과거 아닌데도 다 쓰기도 해. 우리말 시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 영어 공부, 문법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제 다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런 분위기. 이해돼? 자, 그리고 어마어미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보조사가 하나 붙을 수 있어. 영에서 함께. 대표적으로 요나 다른 보조사들을 두기도 하지 연결하기.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기, 이게, 이희 접사 붙을 수 있는 거 어반기에. 그 다음에 어때? 어하고 어바로미 사이에 이히, 이히, 이히에. 그 다음에 선어마로미는 시, 의식. 아써, 어써서 어차피 이거랑 반복되니까 시, 의식, 아었던 음미게. 다시 음이, 기계, 이히. 그 다음에 이히비티, 고주, 이후, 이히에. 시, 의식, 아었던 음미게. 이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쪼개봐. 어떻게 쪼개기가 뭐냐면 봐봐. 요거 한번 쪼개봐. 쪼개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자, 요거 이어서 또 나가볼게. 봐봐. 일단 이건 외워야 되지. 자, 근데 요거 한번 나가볼까. 일단은 깨물 조사지. 늘 조사야. 이건 어근이고, 어근이고. 이거 조사지. 조사지. 그러면 나머지 어근이지. 근데 여기서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기본형은 뭐야? 자다인데 거기다 접사 붙은 것까지 어간으로 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다에다 이유 붙은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근데 물론 얘는 어간 어근이고 여기를 다시 쪼개가지고 이유가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간이야. 맞지? 그럼 나머지 다 어미겠지?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돼? 쳤었겠어요. 쳤었겠어요. 어떻게 나눠야 돼? 자, 봐봐. 일단은 쪼개보자. 앞에 뭐 있어? 시 있네? 시 있지? 그 다음에 어섯은 두 개로 나눌 수 없지. 그냥 하나로 봐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get 쪼갤 수 있지. 그러면 남는 거 뭐야? 어가 어마. 가라. 어가 어마. 그러면 시, 어서, get은 선어만 어미가 세 개가 붙은 거지. 이해돼? 어떻게 쪼개는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힘들게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 아마 9시 반에 끝날 것 같아. 그때쯤 끝난다고 연락드려. 9시 반. 자, 봐봐. 아까 어간에 가지는 품사 네 가지 있어. 어간어미 가지는 품사 세 가지 있어. 자, 어간에 가지는 품사는 뭐 있어? 동사, 형용사, 명사, 동사. 이게 세 가지 있지. 예를 들면 동사, 얼다, 형용사, 빠르다. 명사, 어른, 동사, 빠르리 같은 것들이 있지. 여기서 어간은 뭐야? 얼, 빠르, 어빨, 리에까지가 다 어간이지.
주가 어간이야. 자, 어미가 되는 데들 다시 동사, 명사, 서술격조사. 예를 들면은 얼다, 또 마르다, 또 뭐뭐이다. 자, 여기에서 어미에 해당하는 애들 뭐뭐다, 이거를 뭐뭐이었다, 뭐뭐이구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간이고, 이 부분에 따로 말하는 건 없다고 했지. 이 일에 따로 호칭하는 건 없는데, 이 다의 앞부분 어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얘는 이 다가 어미이고, 얘네는 어미가 아니니까 뭐야? 접사지. 어떤 접사야? 이거랑 같은 거지. 명사와 명사, 부사와 명사. 자,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우리가 어미인지 접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도 얼다도 얼음 형태가 될 수 있지, 어미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프리딩 개념. 이 얼음은 아이스 개념. 자, 똑같은 얼음이야. 어떻게 구분해야 돼? 어미인지 접사인지. 품사는 다른데 어떻게 구분해야 돼? 자, 봐봐.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어. 절을 만들 수 있어. 자, 강물이 얼다. 되지. 왜 되는 거야? 어미가 있어서 그래. 어미가 있으니까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기차가 빠르다. 되지. 주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얼음이어도 강물 이꼴 얼음 대 강물이 얼음. 이런 건 안 되지. 왜? 보통은 접사는 주어를 못 가져. 예외되는 경우 빼놓고서는. 또 기차가 빨리. 이런 것도 안 되지. 왜? 부사, 접사는 주어를 못 가져. 명사가 주어 못 가지, 동사가 주어 못 가지듯이.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서술성이라고 그래. 보통 이제 주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술성이라고 불러. 그 개념을 여기다 간단히 좀 정리해볼게. 해봐봐. 우리가 어간이 있을 때 이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어미와 접사야. 어미부터 한번 보자. 어미는 보통은 특성이 뭐냐면 주어를 가질 수 있어. 다른 말로 이걸 서술성이 있다라고 그래. 예를 들어볼게. 마음씨가 착한 찰수가 신이라게 논다라고 해보자. 자, 마음씨라는 주어는 누구의 거야? 이 착하다의 니은 관용사에서 이렇게 적어요. 어미이기 때문에 주어를 가지는 거지. 어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철수가도 누구의 주어야? 논다, 니은다, 내지는 다라는 어미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주어인 거지. 신이라는 주어도 어때? 개라는 부사형 근성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를 가질 수 있는. 즉, 어미의 숫자는 생략되어 있는 주어까지 다 포함했을 때 주어의 숫자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절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얘는 관형사형 근성어니까 관형절이 되는 거고, 얘는 부사형 근성어니까 부사절이 되는 거고, 주어를 가지고서. 그리고 얘는 메인 문장이니까 주절이 되는 거지.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주어를 가질 수 있으면 어미인 거고, 주어를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야. 자, 착한 철수가 신이라면 논다 그러면 뭐 철수가 착하거나 마음씨가 착하거나 주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지. 자, 대신에 얘네는 뭐를 바꿔? 품사를 바꿀 수 없지. 품사를
자, 품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서술적 조사라는 거지. 보통 동사, 형용사일 거라는 거야. 어미는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착한 철수가 신나게 논다라고 했을 때 착한은 뒤에 있는 뭐를 수식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지. 관형어는 맞는데 뭐는 아니야? 품사가 바뀌어서 아예 관형사가 된 거는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그냥 형용사인 거지. 어미는 무슨 동사, 형용사, 무슨 뭐 하나인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신나게도 놀다라는 용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야. 하지만 부사는 아니지. 품사가 바뀌진 않아. 어미이기 때문에 얘도 어미이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지 않아. 품사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사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사는 아니야. 부사어지만 뭐냐? 얘는 어가 뭔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가 동사니까 근데 신난다가 신난다. 그래? 신이 났다. 신난다. 그래? 동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접사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주어를 가질 수 없지. 서술성이 없어. 예를 들어, 혈수가 속도가 빠르게 달린다는 데인데, 속도가 빨리 달린다는 안 되지. 유리한데 접사이기 때문이지. 빠르게는 걔가 어미인데 얘는 어때? 이가 접사지. 우리말 어미는 어떤 경우에는 이가 없어. 이가 없으면은 접사 아니면 조사야. 어미에는 이가 없어. 그래서 얘가 주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냐? 못 가지지. 철소가는 누구의 주어야? 달린다라는 어미의 주어지. 이 어미가 주어를 가지고 물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외가 있어. 이거의 예외는 뭐냐? 보통은 없이 달리 가치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보통은 부사절을 형성을 해. 예를 들어서 비가 소리가 없이 낸다. 자, 이 경우에는 어때? 이가 분명히 접사거든. 근데 이 경우엔 주어를 가질 수 있지. 이게 예외적인 경우야. 또 철수가 아빠와 달리 크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가 접사지. 근데 얘가 주어를 가진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얘 필수적 부사어가 여기 있어. 그러면 필수적 부사어 필수 성분이 있으면 주어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 주어는 얘야. 근데 또 주어가 또 있지. 이거 주어 중복이야. 이 크다의 어미의 주어도 얘야. 그러니까 철수가 크다, 철수가 아빠와 달리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다. 이해되니? 자, 대신에 얘는 어떤 품사를 바꿀 수 있지? 자이나 높다는 품사가 뭐니? 형용사지. 여기다가 이라는 접사를 갖다 붙인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높이가 있다의 이는 뭐야? 명사가 돼. 명사가 정해서 뭐야? 어떤 거야? 이해돼?
높이 뛰다의 이는 부사가 되지. 이 경우에는 뭐가 붙은 거야? 부사와 정비사의 얘가 붙은 거야. 괜찮지? 자, 높이를 높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거는 동사가 돼서 사동정비사지. 우리 사동비동할 때 사동피동은 동사라는 뜻이야. 사동비동은 동사인데 형용사인데.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게 동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접사랑 어미 구분할 때는 어때? 주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동사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로 이제 구분을 해. 동사가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어마어미 정리하고 앞서는 파생어 개념만 좀 설명하고 끝내자. 자, 어마어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에 연결어미, 문장의 연결에 전성어미, 형사는 바꾸지 않는데 성질을 전환해주는. 자, 종결어미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지. 하나는 문장형. 문장형은 5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형사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로 끝나? 예를 들면은 다의 다 혹은 씁니다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야? 형사문의 종결어미인 거지. 의문문은 니의 니 혹은 씁니까의 씁니까 이런 것들도 다 종결어미의 종류인 거죠. 어마어미는 무조건 하나라고 그랬어. 아무리 길어도 성어마어미 빼고 나면 뒤에 보조사 빼고 나면 다 뭐야? 하나야. 하나의 어마어미야. 씁니다, 입니다, 비입니다 이건 하나야. 어마어미. 자, 그 다음에 감탄문. 감탄문 빠르 주나 혹은 빠르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보통 감탄형 어미는 동사는 시제를 붙여. 먹었구나, 먹었군, 뭐 이렇게. 먹었군요 하면 요는 조사니까 군까지만 어미나. 자,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문문이 있는데 자기나 명령문과 청문문의 차이가 뭐니? 할아버지 김치 주세요. 청유야 명령이야. 할아버지 밥 먹자는 청유야 명령이야. 자, 명령과 청유는 그 높낮이나 세기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너만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거야. 이러면 부분 딱 돼. 할아버지 김치 주세요는 명령이야. 쓰면 안 돼. 옛날에 수능특강 문법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새마을문법이라고 애들이 요즘 예의가 없어 그래서 새마을문법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어. 근데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가 틀린다고 나왔어. 왜? 할아버지한테 절 받으라고 명령하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설에 세배를 그냥 가서 해라. 그게 인사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중에 그게 원래 이런 거야. 그 명령을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어라에 어라 있지 또? 의시 의시는 성어가 비의시오. 성용어는 자의 자, 먹으십시다의 기읍시다. 이런 게 이제 어마어미. 자, 그 다음에 상대어민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시 6가지로 나누지. 그래서 우리말에 하나의 동사에 들어가는 어미의 활용형, 종결어미의 활용형은 5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30가지 정도가 돼. 그러니까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종결어미의 종류는 약 30가지 정도라고 보면 돼. 겹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상대어팀의 종류 중에서 일단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가 있고, 비격식체는 다른 말로 반말이야. 반말은 높임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말의 하나가 절반만 하고 끊어먹는다고 해서 반말이야. 맞춤말이 반말 아니야. 자, 격식체는 4가지가 있지. 원래 보통 우리가 하십시오
합시효체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합시효체라고 배웠어.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만 해도 합시효라는 말을 썼어. 시라는 서머만 어미를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왜 이건 상대 높임인데 주체 높임 시를 같이 쓰는 거야? 이상하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먹읍시오 이렇게 했다면 먹으십시오 하지 않고 근데 요새는 먹으십시오 의시를 꼭 붙이기 하십시오도 어떻게 돼? 하라는 어간에다가 시라는 서머만 어미가 꼭 붙을 필요는 없는데 이걸 꼭 붙는 게 굳어졌지 우리말에서는. 그리고 비읍시오라는 어간 옛날에 그래서 합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시가 꼭 붙는 형태로 굳어졌지. 이런 게 이제 아주 높이 어마어미 종류는 하십시오체로 비읍시오가 없고 요거보다 약간 낮은 게 하우치 이것도 하라는 어간에다가 시라는 서머만 어미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 오라는 어간 어미를 붙이기. 그래서 예상 비읍 그 다음에 하계체는 보통 교수들이 대학생한테 쓰기 낮은 사람인데 함부로 하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시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어간 어근에다 어마어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그리고 헤라체는 아주 낮은 헤라체는 하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여라라는 어마어미를 넣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격식체야. 격식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쓴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게 비격식체 반말이지. 해열체는 높임말이지만 반말이지. 해체는 낮춤말이면서 반말이지. 해열체가 왜 반말인지 몰라. 하, 여라에다가 라를 끊어먹고 그냥 높임해주겠다고 요를 갖다 붙인 것 뿐이야. 이렇게. 하여, 요지, 해요. 그래서 어간 어근인데 여라에서 어마어미 반 끊어먹고 그 다음에 고조사가 어떤 형태 주로 높임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해체는 하에다가 여라에서 반 끊어먹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비격식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군대에서도 해역체 쓰게 되는 거잖아. 봐봐. 왜 그런지 볼게. 자, 우리 시험지를 보면 서술형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서술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지. 서술하십시오 괜찮지? 서술하시오 괜찮아. 서술하시기는 좀 이상하고 기분 나쁘진 않잖아. 서술해라도 쓸 수 있어 시험지에서. 근데 봐봐. 서술해요? 서술해? 좀 기분 나쁘지 않아? 거의 비격식체라서 그래. 공적인 자리에서 쓰면 안 되는 거야. 뭐 친근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시험지가 반말하면 기분 나쁘잖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지? 어마어미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종전어미에는 어때? 평서문부터 성문까지와 격식체, 비격식체 6가지가 다 곱해져가지고 예를 들면 하십시오체의 평서문, 하십시오체의 의문, 하십시오체의 방상문 이런 식으로 하오체, 평소 하오체, 의문, 하오체, 방상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어차피 다 못해요. 근데 니네 저기에서 나왔잖아. 시험 범위에서 암기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 그냥 이제 그걸 이해하는 문제 정도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있지. 연결어미 3가지, 전성어미 3가지가 있어. 연결어미는 대등정 연결어미. 대등정 연결어미는 뭐 있어? 고나 거나 같은 게 있지. 또 중복정 연결어미, 연선이 같은 게 있지. 그리고 보조정 연결어미는 뭐야? 본용어, 보조용어 이어주는 거지, 방금 배웠던. 그래서 아, 어, 개, 지, 고 같은 게 있어. 자, 그래가지고 뭐 대등중성 연결어미 하면은 뭐야? 아까 본용어, 본용어 이런 데 쓰고 본보조 같은 경우는 보조정 연결어미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대등중 연결어미는 뭐가 있어? 살수가 돌고, 정수가
자, 이러면 어때? 도로 있지. 도로 이으면 이거 앞뒤로 바꿀 수 있지. 이게 대등이니까 잡고 프로젝트가 온다. 근데 종속은 어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같이 인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들은 바꿀 수가 없지. 이거는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보조적 연결하면 이런 것들이 비가 오고 있다. 현재 진행. 비가 오게 하다. 사도. 비가 오지 않다. 부정.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보조를 쓰는 것이 보조적 연결. 자, 그 다음에 전사범위는 문장 청분을 이제 만들어주지. 명사형, 전사범위. 명사형은 명사처럼 쓰여서 모든 문장 성분 다 할 수 있지. 이음, 기가 있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비가 오기를 바란다. 이 경우에는 명사형 전사범위 기를 써가지고 어때? 여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게끔 해서 르를 붙이면은 목적어, 가를 붙이면 주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관형어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사범위. 은, 니은, 전, 는, 을, 리을.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럼 어때? 는 들어가서 뒤에 있는 체험 수식해주지. 명사. 자, 그 다음에 조사형 연성. 조사가 된 건 아니고 이것도 어미니까. 개, 도, 뜻이. 그래서 철수가 비가 오도록 그리고 기다린다. 그러면 뒤에 영혼을 수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미 공부까지 다 정리가 됐어. 근데 저거 다 외우기는 힘들겠지. 대충 알고 돼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다 어마어미야. 다 어마어미 하나에. 그치? 어마어미 여러 개 못 오지. 무조건 하나만 오는 거야. 어마어미에.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마지막 단어의 형성만 좀 자, 단어의 형성은 이제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인데 모든 단어, 즉 낱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분이 되지. 그 숙제를 잠깐만 더 늘릴게. 단어 파트 다 풀어보자. 2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앞에 형태소를 안에서 그냥 빼주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하자. 50. 그거부터 59까지 세우면 채점해 줄게. 그리고 뒤에 분장문까지 쭉쭉쭉 다 나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서 의논하고 그다음에 조정부 들어갈 거야. 순서가 그래. 형태소를 모르면 부정법을 제대로 뺄 수가 아니 응변동을 제대로 뺄 수가 없잖아. 다 거기 형태소 나오지. 언근접사, 어미고 이런 거. 자,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어. 단일어는 뭐야?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지만 정말 그냥 어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어간 어근에다가 어미가 붙은 애들이 있지. 근데 우리는 단어의 형성을 할 때에는 어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미가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책, 의자 이런 것도 단일어이고 어간에다가 어미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은 먹다, 놀다. 근데 어미가 아무리 길어, 얘는 먹으시었겠다. 있습니다. 이거 다 뭐야? 단일어야. 왜? 어차피 어간 어근 하나에다가 의시였겠습니다는 다 뭐야? 어미가 4개 들어간 것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단일어야, 그런 것도.
여기까지 괜찮지? 자, 복합어는 어근이나 접사가 더 붙은 애들인데 일단은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누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자,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더 크게 나눠보면은 일단 정말 어근이 합쳐져 있는 애들이 있겠지. 뭐 말과 소 해가지고 마소 또 이런 것들이 있지. 감과나 감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어근이 여간이 안 들어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어근에다가 어간에다가 어미가 붙은 애들도 있는데 어미는 사실 신경 쓰지 않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어근 하는 합성어야. 마음 먹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어간에다가 어미에다가 어간에다가 어미 이렇게 붙는 애들도 있어. 예를 들면 뛰어놀다 같은 거. 근데 어미는 우리 어차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뭐야? 그냥 합성어. 아까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용어, 비통사적 합성용어의 애들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용어는 이런 것도 있겠지. 어근이 다시 붙고, 그 다음에 어미용. 그러면은 뛰놀다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어근에다가 어미에다가 어근을 그대로 다시 갖다 놓지. 예를 들면은 우리 큰 집, 집이 크다가 아니라 우리 그 큰아버지가 있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이 큰 집이라는 거지. 큰 띠고 집 하면 정말 큰 집인 거지. 작은 띠고 집 하면 정말 작은 집인 건데 큰 집 작은 집을 붙였으면은 그 친척적인 느낌인 거지. 작은 집은 작은 아버지가 있는 집. 그리고 어간 뒤에는 보통 어미나 접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어근이 오는 경우도 있지. 예외적으로 뭐 적칼, 없는 칼이구나, 적칼 이런 것들 다 합성어야. 어미는 어차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파생어들이 있는데 파생어는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두 종류가 나오겠지. 일단은 어근이 있고 그 뒤에 접사가 붙는 전미사 형태의 파생어가 있어. 똑같이 어근 플러스 접사 형태가 있겠지. 우리 님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는 어근인데 손님 이렇게 하면은 님이 접사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어근 접사 형태지. 자, 그 다음에 어근에다가 아까 나온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어간 접사 형태가 붙고 다시 어근가 붙는 애들. 이런 것도 파생어지.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답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겠지. 자, 그 다음에 어간에다가 사동비동용미사 붙는 애들 있지. 접사, 먹이다, 재우다 이런 것도 다 파생어지. 또 어간에다가 명사활용미사나 부사활용미사 그냥 바로 그냥 붙여보는 거. 얼음, 달리기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도 다 파생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사가 앞에 오는 경우가 있겠지. 접두사 플러스 어근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 정말 이제 접사가 어근 경우가 있고 껍데기가 없는 밤, 알밤이지. 이게 그 에그의 알이 아니지. 에그의 알이 어근이겠지. 자, 그 다음에 접사 플러스 어근 플러스 어미 형태도 있겠지. 뭐 치솟다 같은 거. 치가 접사지. 새파랗다의 새가 접사. 새는 유의 의미면은 어근인데 이건 유가 아니라 매우 파랗다 해이잖아. 이런 거 접사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접두사와 전미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 어근이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접두사 플러스 전미사 형태의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마지, 아마지. 자, 우리 맛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다들 할 때 맛이 접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접사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이 이는
어근이 아닌 거야. 자, 마지의 발음이 어떻게 되니? 마디야? 만니야? 아니지. 마지지. 자,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국외음화가 되려면 기본적인 조건은 뭐야? 디귿 받침이나 티읕 받침 뒤에 뭐가 와야 돼? 이 몸에 뭐가 와야 돼? 접사나 조사가 와야 되지. 이 몸에 어미는 어차피 없으니까 접사나 조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D가 발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G로 바뀐데 얘가 발음이 G잖아. 그러면 얘는 조사나 접사 중에 하나인데 뭐야? 조사에는 없지. 단어 밖에 붙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뭐인 거야? 접사. 그러면 접사에다 접사 붙었네? 어떻게 하네? 무대판에 말한다.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우리 합성어의 종류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 경우가 하나 또 있어. 그래서 그거 정리하자. 봐봐. 자, 합성어는 우리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데 차이가 뭐냐? 통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거. 문장 구조를 문장 구조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형태와 똑같은 합성어 형태.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일 때 문장 구조와 맞게끔 붙인 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 문장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띄어쓰기 했을 때 어색하지 않다는 거야. 어색함이 없는 거야. 띄어쓰기.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띄어가지고 주변으로 만들면 문장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 문장 구조가 되는 거지.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럼 뭐야?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어때? 띄었으면 어색하겠지. 그냥 간단히 보자. 자, 가장 쉽게 하는 건 띄어서 보면 돼. 자, 마소. 어색하지? 비통사야. 왜? 리을이 붙어야 되지. 밤낮. 어색해? 아니지. 그럼 뭐야? 비통사야. 그치? 마음 먹다. 원래 의 생각돼 있지만 조사 생략이야 문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니까 어색하지 않지. 뛰어 놀다. 어반음이 돼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지. 뛰어 놀다. 뛰놀다는 어때? 어색하지. 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제 큰 집. 안 어색하지? 통사. 적칼. 접는 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게 가장 쉽게 통사비통사 구사하는 방법이거든. 사실 수능 때는 통사비통사 문제 나오면은 저거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이거 띄어서 이상해 안 이상해 딱딱딱 나와가지고 그냥 딱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자세한 거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줄게. 우리 보통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문장의 기본적인 수직관계나 문장을 구조하는 어떤 문장으로 구성하는 형태들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와 일치하는 합성어를 이렇게 봐봐. 예를 들면은 관형어는 뭐의 수식을 뭘 수식해? 체온을 수식하지. 관형어에다 체온이 붙은 형태들은 통사적 합성어니까. 예를 들면 큰은 관형어 형태잖아 사실. 여기다가 집 붙였어. 그럼 뭐야?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부사어는 뭐 수식하겠어? 용언이나 수식어는 수식하지. 그럼 이 형태는 뭐야? 통사적 합성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지. 하루라는 단어는 부사지. 시간에 나타내고, 그러니까 명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다 빨리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부사 형태로 만들어서 하루빨리라는 단어를 붙였어. 그럼 이건 통사의 거지. 그 다음에 조사가 생략되는 거예요. 우리 문장에서는 흔히 조사 생략을 많이 하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철수가 밥 먹었다 그러면 철수 밥 먹었어 이렇게 가잖아. 조사를 생략하고. 밤낮 같은 경우에 봐봐. 밤, 과, 낮 이런 거 괜찮지. 마음 먹다도 마음을 먹다. 이렇게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우리 보통은 통사적이라고 봐. 대신에 어간 뒤에 어미가 생략되면은 비통사지.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근데 비통사는 이거에 반대겠지. 예를 들면 관용어가 용언이나 순빈어를 사용한다던가.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제 사례가 거의 없어. 내가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뭐가 흔하냐면 부사어가 체험 수집하는 경우는 흔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음성상징어계열의 의성어, 의태어는 다 부사야.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자, 그러면은 부슬부슬 내리다의 부슬은 뭐야? 부사지. 근데 비는 뭐야? 체언이잖아. 그럼 부슬거리는 비 해야 되는데 그냥 부슬비 만들어버렸네? 이런 게 정답인 거지. 또 척척 뭔가 하다 이랬을 때 척척은 부사지. 근데 이거는 그러면 척척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명사, 체언, 박사를 갖다 붙여버렸네? 이런 것도 비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생략 상관없고 어간비의 어미가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 어간비의 어미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뛰놀다, 적칼.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왜? 중간에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뛰어, 놀다, 적는, 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비동사. 또, 준말. 뭔가 말을 줄여서 하는 거 있지. 예를 들면은 바늘질이잖아. 이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띄면 이상하지. 또 어때? 오누이, 오라비와 누이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잘라버리자. 소나무, 솔 플러스 나무지 원래. 솔잎 같은 잎이 이제 칫솔 같은 솔 같은 나무. 그 다음에 사이시업 들어가는 거. 사이시업 들어가면은 띄면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팬티 띄면은 시옷이 남아버리지. 이런 경우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에 따른 부분도 하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자, 의미에 따라 합성어를 구분하면은 대등합성어, 전복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간단히 말씀드려요. 자, 두 단어의 의미가 A 플러스 B 했을 때 A, B가 되면은 대등합성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소하면 말과 소잖아. 이런 거 대등합성어. A 플러스 B 했을 때 의미가 A or B가 되면은 이거는 전복합성어. 예를 들면 솜잎을 하면은 솜이 아니라 솜에 가지고 있는 이불이 돼버리기. 이런 게 이제 전복합성어. 한쪽으로 이제 있는 거. 융합합성어는 A 플러스 B 했을 때 새로운 의미 C가 되는 거. 예를 들면 밤낮하면 밤과 낮이 아니라 뭐야 항상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단어가 되버리지. 이런 게 융합합성어. 예를 들어볼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 여기가 김이 있어. 김. 그리고 밥이 있다고 해라. 다인이가 김밥 한국에 갔어. 그래가지고 김밥을 시켰어. 그랬더니 주인이 김과 밥을 주네. 이랬을 때 이거는 대등합성어죠. 김밥 주세요 했을 때 김밥 밥을 주면. 근데 주인이 밥을 줘. 김밥 주세요 했더니 밥을 주는데 밥에 이제 김이 이렇게 김밥 같은 게 뿌려져 있어. 이건 밥인 거지. 이런 거는 좋고. 근데 김밥 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밥을 줬어. 그러면 이거는 융합이고요. 김밥이 아닙니다. 이해돼? 자, 두 가지만 더 하자. 조그맣게. 자, 직접 구성 요소와 종합합성어까지만 하고 끝내게. 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요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단어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예를 들어 볼게.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어를 보자. 다행이다. 불닭볶음면의 형태소가 뭐로 돼 있어? 불과. 그 다음에 뭐야? 닭이지. 그 다음에 뭐로 돼? 나의 복과 뒤에 그리고 면. 자, 근데
봐봐. 이거 어근이지.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어근이야. 이것도 어근이야. 복다는 뭐야? 어간인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어근이지. 복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음은 접사야, 어이야. 불닭 철수가 볶음면태 안 돼. 지금 뭐야? 접사지. 주어거니까. 맞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접사가 있으니까 파생어가 아니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불닭을 먼저 합해봐. 불닭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얘는 합성어야. 어근이 됐으니까. 근데 합성어가 되면 다시 뭐가 돼? 어근이 되지. 볶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보자. 얘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지. 어근과 접사가 됐으니까. 근데 파생어가 되는 순간 다시 뭐가 돼? 그 다음에 면을 여기서 합하겠지. 그러면 다시 뭐가 돼? 합성어가 되지. 합성어이면서 다시 어근이 되지. 어근과 어근을 합하니까 얘는 뭐야? 결국에 합성어야. 그럼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맨 마지막 스타는 두 가지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야. 불닭 볶음면의 직접 구성 요소는 결국에 뭐야? 불닭과 볶음면이지. 불닭과 볶음면이 각각 어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합성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불닭볶음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불닭과 볶음면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마지막. 자, 줄넘기 봐봐. 줄, 어근, 넘다, 어간어근, 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를 잘 이해해야 돼. 이처럼 이어서. 자,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자, 줄넘가의 길을 합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합성어인데, 합성어 어근에다가 다시 기라는 접사를 붙여서 뭐가 될 수도 있어? 파생어가 될 수도 있지. 또 넘기를 먼저 붙여가지고 파생어를 만들어. 근데 파생어인데 어근이 되지. 그러면 다시 어근을 합쳐보면 뭐야? 합성어가 될 수도 있지. 합성어와 파생어가 둘 다 되는 수가 있는 경우, 근데 이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래? 끝.